이제 오늘 경기에서 주목이 됐던 건 당연히 엔소 페르난데스가 얼마나 잘할 것이냐 라는 거였죠.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늘 이적하자마자 선발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첼시의 중원에 선수가 없습니다. 캉테 부상, 그리고 코바치치도 부상을 당하면서 조르지뉴 이적하고, 기본적으로 첼시가 중원에 나올 선수가 없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곧바로 투입이 됐는데 오늘 경기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영입이 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소 페르난데스는 지금 첼시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캉테가 없는 첼시의 중원에 부족한 중원 싸움, 조르지뉴가 없는 첼시의 중원에서 부족한 후방 빌드업, 코바치치가 없는 중원에서 부족한 전진 드리블과 패스, 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엔소 페르난데스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요, 첫 번째 엔소 페르난데스의 중원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경기 아무래도 플럼의 기본적인 미트로비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미트로비치가 볼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오늘 경기에서 미트로비치가 볼을 잡았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수비라인 앞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수비라인을 도와줄 때가 많아요. 빠르게 접근해서. 그래서 미트로비치를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보면 미트로비치가 볼을 받을 때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빠르게 접근해서 볼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으니까 첼시가 곧바로 역습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탈취하고 첼시가 역습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플럼이 중원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약간 반대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플럼의 공격이 전개되니까 빠르게 달려와서 압박을 시작합니다. 타이밍 아주 좋게. 그래서 결국에는 압박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압박을 성공한 다음에 볼을 전방으로 뿌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첼시의 역습이 전개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엔소 페르난데스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이 선수가 만능 미드필더라는 거예요. 오늘 엔소 페르난데스의 기록 보시면, 중원 싸움만 보시면요, 오늘 볼을 경합한 횟수 11번, 승리한 횟수 8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플럼의 선수들과 볼을 경합했을 때 중원 싸움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첼시가 오늘 그 플럼의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엔소 페르난데스 때문이었는데, 엔소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플럼이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도 보시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럼이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고 측면으로 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전개하는데,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플럼의 볼이 측면으로 전개되니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볼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는 압박에 성공하면서 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늘 경기에서 첼시의 중원에서 보여줬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 싸움뿐만 아니라 볼을 풀어내는 능력, 후방 빌드업도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플럼이 전방 압박을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매우 거칠고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서 오늘 경기도 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압박이 정말 거셌습니다. 근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풀어내니까 첼시가 이 압박을 풀어내서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패스 한 방에. 요런 장면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요 장면,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의 진가는 빌드업 과정에 이제 있는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늘 경기에서 계속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 일단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롱패스가 매우 정확합니다.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롱패스를 보시면 7개 시도 6개 성공,
성공률이 매우 높죠. 이제 그만큼 엔소 페르난데스의 롱패스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내려와서 좌우 측면으로 계속 볼을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가 잘 들어가니까 한 번에 첼시가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플럼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가 있었죠. 요런 이제 롱패스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얻을 수 있는 강점 중 하나는 아무래도 좌우 측면에 있는 티아고 실바나 바디아실이 조금 더 측면으로 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당연하게도 이 수비 라인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벌려지면 이때 수비수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주면서 바디아실과 티아고 실바의 패스 능력도 살려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경기 매우 좋았습니다. 아까 봤던 이 장면에서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디아실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바디아실이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 장면도 보시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엔소 페르난데스를 플럼이 압박을 하는데 이때 옆에 있던 티아고 실바에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티아고 실바에게,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볼을 받아서 오히려 이번에는 티아고 실바가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아주 예술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하베르츠가 결정을 짓지도 못했고 약간 오프사이드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어떤 능력이 좋냐? 볼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세컨볼을 가져와 주기도 하지만 세컨볼을 가져온 다음에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볼 전진 능력도 있어요. 이 선수가 종종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직접 끌고 올라가서 수비가 자신에게 쏠릴 때 옆에 비어있는 갤러거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전환시켜주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엔소 페르난데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죠. 중원에서 패스를 받아서 직접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예술적인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럼의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졌고 첼시의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이 패스를 하베르츠가 득점으로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런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 엔소 페르난데스의 오늘 역할, 중원 싸움, 후방 빌드업,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 플레이메이킹까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역할이 매우 뛰어났었고 이게 첼시가 그동안 안 됐던 역할이거든요. 캉테의 중원 싸움, 조르지뉴의 후방 빌드업, 코바치치의 볼 전진 능력, 이 세 가지가 이번 시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엔소 페르난데스가 16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첼시에 와서 오늘 첫 경기였지만 캉테의 역할, 조르지뉴의 역할, 코바치치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해줬다. 다만 여기서 첼시가 문제는 뭐냐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물론 돋보였지만 엔소 페르난데스 주변에 있는 갤러거나 마운트 혹은 조금 더 앞선에 있는 하베르츠, 지에흐, 오늘은 무드리까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아무리 볼을 빼앗아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앞쪽으로 패스를 전달해줘도 앞쪽에서 볼을 받을 때 하베르츠가 턴오버, 갤러거가 턴오버, 지에흐, 마운트, 무드릭이 턴오버,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첼시가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후방에서 이 엔소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너무나 뛰어났는데 볼을 빼앗아서 앞쪽으로 볼을 잘 전달해주면 앞쪽에서 볼을 빼앗겨서 첼시가 공격이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럼 다시 수비를 하게 되고 다시 수비를 했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다시 뛰어가서 볼을 빼앗아 오고, 이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원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나 갤러거와 마운트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제 이런 장면을 보시면 윌리안이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해 들어올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따라가면 앞쪽에 있는 마운트나 갤러거, 이 엔소 페르난데스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갔을 때 요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두 선수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편안하게 풀럼에게 찬스가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는 슈팅을 어떻게든 막아내서 세컨볼 찬스가 오는데 이 세컨볼 찬스에서 갤러거와 마운트가 세컨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컨볼을 떨어뜨려주는 과정에서 풀럼의 미드필더 라인이 갤러거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볼 싸움에서 결국에는 마운트와 갤러거가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볼을 빼앗겨서 슈팅까지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물론 엔소 페르난데스가 너무나 잘해줬지만 엔소 페르난데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지금 부족하고 여전히 좋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앞쪽에 있는 갤러거,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흐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참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경기 엔소 페르난데스의 이 맹활약이 사실은 첼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활약이었는데 그 활약이 빛을 보지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뭐 엔소 페르난데스의 이적료에 대한 말이 정말로 많았지만 첼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은 이 첼시의 상태에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영입한 건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니까 어차피 이적료가 비싼데 겨울 이적 시장이라서 더 비쌌고, 근데 첼시는 이러한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고 이 1600억이라는 이적료가 비싸긴 했지만 어쨌든 첼시가 1600억의 이적료를 그냥 버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엔소 페르난데스는 첫 경기였지만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활약을 하지 않았나.